10년 전 아직 무명이던 김용빈에게 한 VIP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꼭 성공하면 맨 앞자리에서 내 무대를 보겠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현실이 됐습니다. 단 한 자리를 비운 이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단 한 사람,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0년 전 작은 지방 공연장 뒤편, 무대 막이 오르기 전 김용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관객은 50명 남짓, 그마저도 대부분이 행사 초청 손님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약속 하나 하지. 10년 뒤 네가 정말 성공하면 내가 가장 앞자리에서 내 무대를 보러 오마. 그 말은 단순한 덕담 같았지만 당시 무명 가수였던 김용빈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불씨가 됐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관객이 10명밖에 없는 무대에서도 그는 그 약속을 떠올리며 노래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 사람이 꼭 앞에서 봐주겠지.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용빈은 전국 투어를 매진시키는 트로트 황태자가 되었고 올해만 27개 도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주 공연을 준비하던 어느 날 팬클럽 스태프에게 한 연락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바로 10년 전 그 신사. 혹시 그 약속 아직 유효합니까? 김용빈은 대답 대신 공연 중앙 11자리를 비워뒀습니다. VIP 석조차 못 앉는 그 자리. 좌석표에는 이름 대신 이렇게 적혔습니다. 약속의 주인공. 공연 당일 관객석이 가득 찬 가운데 그가 등장했습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 자리는 제게 10년 전 약속을 해주신 분입니다. 관객들이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VIP석보다 더 특별한 자리. 약속을 지킨 한 사람과 약속을 잊지 않은 한 가수.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곡이 끝난 뒤 김용빈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무도 모르는 가수였고 제 노래를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자리에서 꼭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눈시울을 붉힌 약속의 주인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 그날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신뢰, 그리고 꿈이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팬들은 SNS에 이런 장면은 평생 못 잊을 거다. 이게 진짜 팬과 가수의 관계. 라는 글을 올렸고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빈의 가치는 노래 실력이나 스타성뿐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게 브랜드 평판 1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70년을 건너온 약속은 그렇게 지켜졌고 그 순간은 트로트 역사 속 하나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다음 10년도 우리는 맨 앞자리에서 함께하겠다. 다음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장문의 분석 글들입니다. 각각 어조와 전개 방식이 다르며 반복을 피하고 독자가 토론에 참여하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좌석 하나가 있다. VIP도 앉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앞자리. 물리적으론 단 한 칸이지만 상징적으론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누적된 공간이다. 약속을 기억한 가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찾아온 관객이 공유한 내밀한 시간의 층위가 그 자리에 축적되었다. 관객은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체가 되는 순간을 확인하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치로서의 무대 조명, 도입부의 기대감, 가수가 직접 지목하는 손짓은 모두 서사의 고조를 위해 배치된 연극적 요소다. 특히 좌석표의 이름 대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예술 현장에서 흔치 않은 위례의 설계로 볼 수 있다. 돈이 아니라 기억이 좌석을 사는 드문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관객은 묻는다. 스타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화려한 기록인가? 아니면 한때 이름 없는 시절에 나눈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인가?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인가? 이 사건을 팬심의 순환 구조로 해석하면 동기가 분명해진다. 한마디의 지지가 무명 시절 가수에게 지속 동기로 작용했고 그 동기가 성장의 연료가 되어 성취로 귀결되었다. 성취의 순간에 가수는 원점으로 돌아가 약속을 되갚는다. 이 선순환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관계자본의 축적 메커니즘이다. 팬덤은 결과를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과정에 투자하는 공동체다. 과정의 기억을 리더가 호출할 때 공동체의 정체성은 강화된다. 이처럼 기억을 공개적으로 복원하는 위례는 커뮤니티의 결속을 높이고 장기적 충성도를 키운다.
이러한 장면이 영상으로 유통되면 신규 팬에게는 입문 스토리가 되고 기존 팬에게는 소속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당신은 팬심이 지속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많은 이벤트인가? 아니면 한 번이 진정성 있는 약속 이행인가?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가장 비싼 자리는 돈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 사례는 가격 대신 가치와 의미로 좌석을 배분했다. 그 자체가 차별화 전략이다. 무대 앞 한 칸을 상업적 보상이 아닌 서사적 보상으로 지정한 순간 김용빈이라는 이름 옆에 진정성이라는 무형 자산이 결합된다. 브랜드란 반복 가능한 약속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일회성 감동에 그치지 않고 약속을 기념하고 전승하는 작은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브랜드는 호감도를 넘어 신뢰도를 얻는다. 공연 기획 측면에서도 스토리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인물의 가치관으로 이동해 홍보 메시지가 선명해진다. 단, 감동을 전략화하려는 과도한 포장 욕망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기록과 연출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감동을 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출과 과잉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영상 문법으로 보면 후계 설계가 정확하다. 첫 15초의 약속과 금지된 자리라는 두 개의 미스터리를 배치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어서 약속의 발화가 일어난 과거 시점을 플래시백으로 제시하고 현재의 공연장에서 재회의 순간을 클로즈업한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직접 호명하는 행위는 내러티브의 클라이맥스이며 관객의 반응과 표정은 감정이입의 매개가 된다. 이 장면을 디지털로 확장하려면 공식 영상은 정제된 감정선을 유지하되 관객 촬영본과 후기 글을 모아 다중 시점의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는 편집 전략이 유효하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거리에서 본 눈을 배열하면 재현성이 생기고 재현성은 신뢰로 연결된다. 당신이 제작자라면 이 이야기를 단편 다큐로 확장할 때 핵심 인터뷰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가수, 약속의 주인공, 당시 스태프 가운데 어느 시점이 감정선을 가장 멀리 데려갈 수 있을까?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이 공개되면 칭찬과 함께 의심도 따라온다. 감동을 마케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간 진정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 방식이 결정적이다. 약속의 발단과 과정이 사전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최소한 당사자 진술과 주변 증언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편이 낫다. 또한 그 자리를 둘러싼 상업적 오해를 예방하려면 좌석 배정 원칙을 간단히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는 복잡한 규범이 아니라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의 공개다. 감동을 보여주기 전에 과정을 설명하는 일. 이 단순한 순서의 교정만으로도 논란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감동의 공유를 홍보로 판단하게 되는가? 공개의 필요와 사적 순간의 존중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공연은 기술과 감정의 합성물이다. 여기서 리더십은 악기처럼 다뤄져야 한다. 가수는 노래로 관객을 이끈 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로로 삼아 다수의 감정을 연결한다. 이때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호명으로 작동한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특정 개인을 향하는 호명은 집단의 에너지를 단단히 묶는다. 이러한 위례가 끝난 뒤의 후속 조치도 공연학적으로 중요하다. 약속의 주인공과의 짧은 면담, 감사 인사, 이후의 근황 공유 등은 이야기를 완결이 아니라 연속으로 만든다. 무대 밖에서 이어지는 리더십이 무대 안의 감동을 보존한다. 당신이 관객이라면 이런 리더십이 다음 공연을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노래의 완성도와 인간적인 서사 중 무엇이 더 큰 동인이 되는가? 한 번 이 장면을 문화적 아카이브로 확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약속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과정을 기록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상상해보자. 팬들이 자신의 약속 사연을 제출하고 가수가 그중 일부를 무대에서 소개하며 이후 공식 채널이 기록을 큐레이션한다면 약속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으로 편입된다. 아카이브는 팬덤의 수명과도 연결된다. 다음 세대 팬이 합류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기록이다. 기록은 신화를 유지하는 연료이며 신화가 유지되는 한 브랜드의 생명력은 길어진다. 당신이라면 어떤 형식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가? 글, 사진, 영상 중 무엇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존한다고 생각하는가? 감동의 서사가 퍼질수록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생긴다. 위험 관리는 감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일이다. 약속 기반의 이벤트가 반복될 때 선정 기준과 사전 공지를 간결하게 운영하면 기대가 의심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무대 전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다른 관객의 경험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동과 공정의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미담도 쉽게 논란으로 바뀐다. 당신이라면 어느 지점에서 개인의 서사를 멈추고 집단의 경험으로 다시 초점을 이동시키겠는가? 균형의 기준선은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가? 관객들은 이번 김용빈과 10년 전 약속의 재회 장면을 두고 이런 순간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다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무대 가장 앞자리, VIP도 앉을 수 없는 자리를 약속의 주인공에게 내어준 행동에 대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팬 커뮤니티에는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아티스트라는 글과 함께 현장